고교 선택에 정석하기 전에 기본을 알아야 되겠죠.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가 있죠. 여기 보면 후기고등학교는 그냥 여러 고등학교를 생각하지 말고 두 개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교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근데 하여튼 올해 이제 주목이 많이 되는 거는 자사고나 특목고들이 올해가 사실은 악재가 세 개가 겹친 겁니다. 뭐가 겹쳤냐면 일단 오늘 내용은 저희 그 카페가 있습니다. KNS 입시 잉글리시라는 카페에다가 제가 그 파트별로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올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PC로 보시든 아니면 폰으로 보시든 화면이 작을 테니까요. 요거를 PC에서 다운도 되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유튜브 계정도 저희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네, 그거는 검색을 하시면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제 고교 선택에 정석하기 전에 기본을 알아야 되겠죠.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가 있죠. 여기 보면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이 아니라요.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셔야 되고, 메뉴 중에 전자민원 밑에 고입 자료실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핵심 자료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는 서울시 교육청 아래 전자민원, 그 다음 고입 자료실, 고교 전형 서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식들은 이런 게 기본입니다. 지금 참고로 이것도 한번 다운받아서 보셔도 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7월에 기본 계획이 나오고 10월에 고입 원서 작성, 제출 업무 편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10월이 안 됐기 때문에 올 10월이 되어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7월에 나오고 본 작성 업무 편람은 10월에 이제 공개가 된다 이겁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내용들이 복잡합니다. 뭐 전기고등학교는 어떤 게 있고, 뭐 후기고등학교는 이런 게 있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일단 글자도 많고 표도 많아서 그렇게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보시면, 그 후기고등학교, 전기야 이제 뭐 영재학교 끝났고, 과학고는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죠. 그래서 12월 초에 끝납니다. 발표까지 끝나고, 이제 관심 있는 건 이제 후기고등학교일 텐데요. 후기고등학교는 그냥 여러 고등학교를 생각하지 말고 두 개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교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그 학교에 학교장이 선발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학교장이 직접 선발하는 고등학교, 뭐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데가 대표적인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이거는 전산 추첨이죠. 추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이 아니라 말하자면 추첨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원서 접수 시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외고 국제고는 올해 안에 합니다. 올 연말 12월 24일 하고, 자사고는 내년 초에 하죠. 그리고 일반고들은 2월이나 돼야 발표를 합니다. 2월 초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혹시 12월하고 1월 사이에 이사를 가셔서 학군이 바뀐다. 그러면 요때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지원을 해서 이사 가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사를 가면 학군이 바뀌니까 그 이사한 대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기고 양식이 이렇게 원서가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서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제가 그 인터넷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근데 화면이 작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하죠. 고등학교 지원 방식이 너무 헷갈려요. 헷갈릴만 합니다. 뭐 자사 중동 휘문 중 한 곳을 1차 칸에 쓰고 2차에 경기 단대, 뭐 3단계 단대 경기 이렇게 쓰는 건가요? 자, 자사고는 요 칸에 쓰는 겁니다. 요 칸. 그러니까 그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사고를 쓰게 되면 아예 1단계 2개고를 못 씁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뒤에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이런 거 있습니다. 고입 지원 시 1단계 1, 2지망, 2단계 1, 2지망. 이분은 이제 용어를 제대로 아시는 경우에요.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휘문 중동 같은, 근데 그 뒤가 틀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휘문 중동 같은 자사고는 1단계 1지망에 쓰고 이렇게 잘못하신 거죠. 이렇게 쓰면 1단계 2지망만 못 쓰고 2단계는 1, 2지망 두 곳을 다 쓸 수 있냐? 이런 질문 있으셨고, 숙명여고 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숙명여고, 진선여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센 두 곳을 같이 쓰면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큰가요? 예, 대입원서 쓰는 것처럼 뭐 하나는 센 곳, 다른 한 곳은 그래도 약한 곳 이렇게 분산해서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 또 1차 지원을 한 경우는 2차, 3차 일반 배정하기 전에 선발과 발표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앞서 본 외고나 자사고들은 발표를 일반고보다는 먼저 하죠. 네. 근데 용어가 1차가 아니라 1단계입니다. 용어가 이렇게 달라서 먼저 우리가 그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게 그 용어 정의부터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용어 정의가 1단계 1, 2지망 그리고 2단계 1, 2지망 1차, 2차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혼재돼서 어머님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썼는데, 그러니까 자사고를 쓰든 외고 국제고를 썼는데 이 칸에다가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특목고를 지원해 놓고 이제 교육감 선발고인 일반고 칸에다가 1지망, 2지망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양식은요. 중학교 자체에서 요 석차 백분율과 이걸 학교에서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이 최종적으로 보고 원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학교를 쓸 경우입니다. 학교장이 선발을 하는, 학교장이 뭔가 뭐 자기소개서를 받든 면접을 하든 학생부를 봐서 특별히 선발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할 경우는 1단계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1지망, 2지망 모두 못 쓴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시죠? 네, 지원 불가입니다. 톡 여기다가 실수로 써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담임선생님께서 알아서 지워 주십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2단계만 쓸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내 학군이죠. 그러니까 강남구에 사시면 강남구와 서초구도 같은 학군입니다. 그렇게 쓰실 수 있고, 송파구에 사시면 송파구나 강동구가 같은 학군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학교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AA, 뭐 BB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안 된다. 요거만 안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쓸 수가 없고 2단계만, 근데 1단계 비율이 20%니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20%의 기회를 놓치니까 2단계 쓸 때는 어떻습니까? 2단계 쓸 때는 조금 가능성이 높은, 너무 선호도가 높고 인기 고등학교보다는 살짝 비인기 고등학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2단계까지 1단계 20, 2단계 40, 나머지 40은 지원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보는 거죠. 1단계에 뭘 썼나, 2단계에 뭘 썼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3단계에서는 40%, 그러니까 1, 2단계 지원한 고교와 통학거리와 적정 학급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가 적어도 한 150명, 200명은 돼야 되는데 지원자가 너무 없다든지 그런 학교는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을 좀 끌고 와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조금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특목고를 안 쓰고 학교장이 뽑는 고등학교가 아닌 이제 교육감이 선발하는 일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뽑는 거죠. 에 지원할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1화는 이제 A, B, C, D 네. 모두 다 다른 학교를 쓰는 겁니다. 1단계에도 두 학교를 다른 학교를 써야 되고 2단계에서도 더러 다른 학교를 쓰는 겁니다. 요 맨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가령 자 송파구에 거주를 하는데요. 송파구에 거주를 하는데 어머님이 경기여고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내 모교인 경기여고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A에 이제 경기여고를 씁니다. 그리고 B에는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또 방배동이에요. 서초구에 있는. 그러면 거기 있는 동덕여고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파구에 있는 학교가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강남구에 있는 경기여고를 1단계 일지망에 쓰고 2단계에는 서초구에 있는 동덕여고를 지원하고 근데 2단계에서는 내 학군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를 쓸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이제 송파구에 있는 정신여고와 잠실여고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냥 자기 학군에서 두 개 학교를 쓰고 1단계에 쓰고 두 번째 2단계에서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A, B, A, B 이렇게 쓰면은 적어도 A 학교나 B 학교에 될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네, 90%가 넘게 요즘 학생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A나 B 학교에 합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인기 지역, 인기 고교. 오히려 이제 반대로 너무 싫은 학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선택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최선이 있고요. 그 다음은 차선이 있고요. 그 다음 차악이 있고 최악이 있겠죠. 최악.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기 싫은 학교가 있다. 뭐 난 저 학교는 절대 가기 싫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저길 갈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학교의 강제 배정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진짜 원하는 최선의 고등학교를 쓰면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차선, 차악을 A, B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거는 그 선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투표를 할 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정 후보를 찍으면 그 후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차선책을 어떻게 정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또 아플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아예 요즘에 보면 외고들의 경쟁률이 낮거든요. 뭐 국제고도 그렇고 자사고도 경쟁률이 대단히 낮으니까 여기는 지원하면 웬만큼 되니까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느니 차라리 그냥 이제 학교장이 선발하는 특목고에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두 안은 안 된다 이겁니다. A, B, B 이렇게 같은 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이 맨 밑에 것도 절대 안 됩니다. 한 학교를 네 개를 쓰는 거죠. 네. AA도 안 되고 AABB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뒤에서 제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그림이 그 서울시 학군도입니다. 실선은 학군을 나누는 거고 이 점선은 같은 학군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학군이고요.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한 학군입니다. 다음에 파란색으로 채워진 학교는 남고고요. 빨간색으로 비어져 있는 표시는 여고고 반반이죠. 파란색 반, 여기는 공학입니다. 예, 제가 이 자료도 다 저희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잠실 요 주변에 사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일 가고 싶은 학교는 요 정신여고예요. 정신여고를 진짜 가고 싶은데 여기서 잘못하면 정신여고 인기가 높아가지고 지원을 해도 잘 안 되고 원하지 않는 요 고등학교에 배정이 많이 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신여고를 피해서 차라리 영동일고나 잠실여고를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아까 우리가 차선책과 최악을 피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강남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근 언저리에 거주를 해서 가고 싶은 학교는 여학생이 진선여고인데 여기는 간혹 가다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잘 경쟁이 치열하니까 선호도가 높으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원하지 않는 이 학교나 이 학교는 최근에 이제 저쪽으로 잠원으로 이사를 이제 내후년에 갑니다. 그래서 거길 가기 싫어서 오히려 은광여고나 중대부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이런 전산 추첨은 기본적으로는 그 운의 영역입니다. 운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잘 쓰고 또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주지 동네 선배 진학하는 거 학년들을 보면 어떻게 배정을 받는지 이런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정보도 봐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고교 선택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고교 선택의 정석입니다. 거시적으로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장소, 곳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거, 통학 거리도 우선 봐야 됩니다. 거리와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자연지리라면 이게 인문지리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뭐 경쟁률, 또 대입 실적 중요하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 네, 요즘은 학생 수가 많이 주니까 문과 이과가 몇 반이나 되는지 전체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문이과 반수. 그다음에 교육 과정. 네. 이런 것들을 또 면학 분위기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깝지만 정이 안 가는 학교가 있고 멀지만 끌리는 학교가 멀지만 매력적인 학교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대부분 다 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끌리는 학교가 있는 거고 가까이 있지만 정이 안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도 하에 해당되는 뭐 친구 관계니 교복이 뭐 멋있다, 뭐 구리다, 뭐 급식이 뭐 맛있다 이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미시적으로 보면은 네, 입시 공학적인 분석을 하면은 이제 최근 입시 변화, 정시가 늘고 이제 교과가 늘었죠. 그다음에 종합은 줄었고 또 특기자는 거의 뭐 없어졌죠. 이제는 일부 이제 과학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UIC, UD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문과 쪽에서는 또 뭐 국민대도 있긴 있습니다. 논술은 이제 거의 또 없어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역 일반고, 강남 일반고, 강남 자사고, 특목고를 이렇게 유리 분리를 다 이제 정밀하게 따져봤더니 이제 지역 일반고는 유리가 하나, 보통이 둘, 뭐 분리가 둘 이렇게 나오고 되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실은 종합평가를 해보면 이들 학교들의 나름 유불리가 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입시에서 특정 고교 유불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은 고등학교를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도 덜 좋은 학생이 있고 안 좋은 학교에도 좋은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올해 이제 주목이 많이 되는 거는 자사고나 특목고들이 올해가 사실은 악재가 3개가 겹친 겁니다. 뭐가 겹쳤냐면 일단 블라인드 전형은 작년에 이어서 하죠. 거기에 수시 학종이 대폭 줄은 첫 해입니다. 올해가. 작년까지는 학종이 이렇게 줄진 않았잖아요. 근데 올해 서울대도 직윤 100명 줄이고 일반 전형 100명 줄인 게 정시로 넘어가서 정시가 200 늘고요. 뭐 연세대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시에 700명을 줄인 거를 정시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라인드 수시 학종 감소 또 정시 인원 확대라는 3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된 해기 때문에 올해 사실 입시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서울대가 최근에 발표한 거
작년에 발표한 그 정시에 학생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현재 헌법 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재수생 몇몇 학생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정시에 학생부 반영하는 것은 제도전의 기회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게 각하가 되지 않고 심리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내년도 입시인데 내년 정시에 어떻게 될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2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현재 고1이죠. 고1부터는 이과생 과탐 2를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서 과탐 1으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제 핵심 혹은 권장 과목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울대 겉사정과 속사정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